조선 후기의 유교 제례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 유교 제례무는요, 조선 후기의 의례 중인 제사에서 추어진 춤인데요. 조선 후기에도 조선 전기에 의해서 오례에 맞춘 각종 연향이 개최됐습니다. 이 오례라고 하면 길례, 흉례, 군례, 빈례, 가례가 있는데요. 이 오례 의식은 고려시대 때부터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이었습니다. 특히 이 오례에서 연행되는 춤을 일무 또는 정제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춤이 추어졌는데요. 일무는 제사에서, 그리고 그 나머지 예식에서 연향과 연희에서는 정제, 궁중무용이 추어졌습니다. 특히 제21대 왕 영조와 22대 왕 정조 때에 이르러서 국가 의례와 관련된 서적들이 편찬이 되었고요. 예학의 정비에 매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이 국가 의례를 통해서 국왕이 공적인 장소에서 강력한 권위를 가진 존재로 부각시키는데 아주 노력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김지영은 옛 의식을 복원하는 일은 과거의 역사 속의 권위를 현재에 닿게 함으로써 국왕의 위상과 권위를 강화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만큼 이 국가 의례, 예와 악 그리고 무가 이 영조시대와 정조시대 때 매우 중요시 됐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매우 발전된 시기가 바로 이 영조와 정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례와 궁중 연희에서 연향된 춤, 이 일무와 정제가 이 국왕의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를 한 매우 중요한 춤들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의례에는 오례가 있는데요. 앞선 슬라이드에서 길례, 흉례, 군례, 빈례, 가례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조선 전기와 동일합니다. 길례는 흉례를 상례, 장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제사 예절을 길례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상례와 장례 예절은 흉례에 들어갑니다. 근데 고려시대 때는 불교 문화였기 때문에 이 장례, 흉례에도 춤을 췄는데요. 조선 후기, 조선 전기,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유교 문화에 입각했기 때문에 이 상례, 장례 때는 춤을 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군대에는 군대 의식과 예절이고요. 그리고 출정 의식, 개선식, 그리고 12월의 대나례, 구마 의식이죠. 역신을 쫓아내는 의식이 군례에 속했습니다. 그리고 사신을 접대하는 손님 접대 예절, 손님을 환영하고 환송하는 사신연이 빈례에 속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례는 왕실의 경축 의식에 대한 예절로 왕가의 혼례, 왕세자, 세손의 책봉 등의 국궁의 각종 의례와 연향이 이 가례에 속했습니다. 길례의 제례무로는 일무가 있습니다. 이게 줄 일자를 써서 줄을 서서 추는 춤이라는 뜻인데요. 이 조선 후기에는 소각일무와 아악일무로 구분이 됩니다. 이 조선 후기에도 이 유교 의식무인 일무가 계속 지속이 되는데요. 역대 국왕에게 올리는 종묘 제례 때는 단 소각일무를 우리나라 음악으로 된 일무를 연행을 하고요. 이 소각일무는 우리나라 음악에 맞추어서 문무, 보태평지무와 무무, 정대엽지무를 추었습니다. 문무는 문덕지무라고 해서 앞선 선왕들의 문덕, 학문과 덕을 올리는 춤이고요. 무무는 선왕들의 무공의 덕을 칭하는 춤입니다. 그래서 정대엽지무가 추어졌습니다. 이렇게 천지와 그리고 성현에 대해서 예술을 표하는 제례 때에는 그리고 아악일무가 연행이 됐는데요. 아악일무는 중국에서 고대 때부터 추어졌던 제례에서 쓰였던 음악이 바로 이 아악일무인데 아악음악에 맞추어서 문무인 열문지무와 무무인 소무지무가 연행이 됐습니다.
소각일무와 아악일무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고요. 춤의 큰 흐름은 비슷하지만 음악의 흐름이 조금 달랐고, 우리가 제후국이었기 때문에 천자의 춤인 8일무는 쓰지 못했고요. 6일무로 36명이 조선 후기에도 연행이 됐습니다. 소각일무와 아악일무의 무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소각일무와 아악일무의 무구는 조선 전기와 동일합니다. 소각일무에서는, 이 문무에서는 왼손에 약, 피리, 이게 왼손이 양을 의미한다고 하죠. 근데 피리는 음을 의미를 하고, 그래서 오른손은 음을 의미하고, 적은 양을 의미하는 이 꿩깃이 달린 의무를 듭니다. 특히 이 왼손에 드는 이 대나무로 만든 피리, 약은요, 약동하는 뜻, 기가 힘차게 뛰어나오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동쪽 땅에 있는 대나무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 약은, 이 피리는 봄의 소리로 만물이 약동하여 나오는 것을 상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용의 머리로 장식된 자루에 꿩의 깃털을 늘어뜨린 적을 들었는데요. 이것은 음양의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음일 때는 양의 의무를 들고, 음을 상징하는 손에는 양의 의무를 드는 이렇게 음양의 조화를 춤에서 맞췄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여기 왼쪽의 그림은 이 아래에 있는 게 약이고요. 피리, 그리고 위에 이 용 머리에 꿩깃이 달린 적의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각일무 중에서 무무 같은 경우는 오른손에 목검 또는 목창 또는 활과 화살을 들게 되는데요. 일무는 특히 이제 8일무도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조선 후기까지 6일무를 연행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바둑판처럼 36명이 여기 6명이죠. 쳤는데, 무무 같은 경우는 앞줄에 2줄이 목검을 들고, 그 다음 2줄이 목창을 들고, 마지막 5번째, 6번째 줄이 활과 화살을 들고, 이렇게 줄마다 드는 의물이 달랐다고 합니다. 소각일무에 이어서 아악일무의 무구를 보실 텐데요. 아악일무에서도 문무는 약과 피리, 그리고 꿩깃 똑같이 무구가 같았습니다. 근데 이제 무구만 달라지는데요. 왼손에는 용의 그림이 그려진 방패, 간, 여기 보시면 용의 그림이 그려지는 이렇게 생긴 간을 들었고요. 오른손에는 그리고 용머리 모양의 도끼, 척, 간과 척을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척은 도끼인데 용감함을 상징하는, 그래서 무무에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무에서는 간과 척, 방패와 도끼를 들고 춤을 췄습니다. 일무가 어떻게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요. 물론 춤은 사람이 사람으로 구전심수라고 해서 1대1로 스승님께 배우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시용무보라고 해서 이 일무의 무보가 악보처럼 춤이 기록되어 있는 무보가 남아있기 때문에 비디오가 있어서 춤 동작과 춤 동작의 사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떤 동작이 있었는지는 알 수 있었던 무보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무가 기록되어 있는 무보를 시용무보라고 하는데요. 문무는 보태평지무와 정대엽지무가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한 면에 4행 6박으로 나눈 이 정간보에 춤 동작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그 그림에 춤 동작의 용어가 함께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간보는 음의 길이가 이 길이를 기록이 가능한 악보인데요. 정간보가 이 우물정자를 써서 이렇게 악보가 면이 있으면 이렇게 칸이 이렇게 돼 있어서 정간보라고, 이게 우물정자랑 비슷하게 생겨서 여기를 정간보라고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뭐 어떤 동작이 그려져 있으면 이걸 바로 있으면 이 동작을 바로 바꿔야겠죠. 근데 이 동작이 여기에 그려져 있으면 이 동작을 2박자 동안 하고 그 다음에 동작이 나오는 식으로 이 음의 길이 그리고 동작의 길이 그리고 동작 그런 게 길이가 기록이 가능한 악보 무보였습니다. 그래서 무원이 이 무보에 표기된 박자 동안 한 동작을 유지하는, 그래서 그 박자를 알 수 있었고요. 이게 정확히 언제 편찬되었는지는 그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영조 시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은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현재 보존되고 있는 시용무보인데요. 보시면 앞에 보태평지무 이제 끝장이고요. 지금 보시면 시용 정대엽 지무라고 쓰여 있는데요. 첫 장인 독경이죠. 보시면 이 보태평지무 마지막에는 동작이 계속 바로바로 한 칸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 한 면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박. 이게 6박인 거예요. 한 칸이 한 박씩. 그래서 동작이 이렇게, 여기는 그 앞에 동작이고 한 동작이 여기서는 2박 동안 유지하고 동작을 바꾸고, 이렇게 여기는 한 박에 한 동작씩 계속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정대합쯤으로 넘어가면 처음 시작은 느리니까 합흉. 여기 이제 합흉은 손을 가슴 앞에서 모으는 동작이고요. 여기는 견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어깨 넓이를 이렇게 벌리는 건데, 문제는 합흉과 견파까지는 좋았는데 합흉에서 견파까지 갈 때 아래에서 이렇게 올라갔는지 여기서 위에서 올라갔는지 이 사이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용무보를 통해서 일무가 어떻게 전해져 내려왔는지, 그리고 조선 후기에 춤의 기록법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